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가장 화제의 상임위를 꼽자면 역시 법사위와 과방위일 텐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충돌을 했습니다. 먼저 과방위부터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피감기관인 방심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차단시키려 했다. 이런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 많더군요. 들어보시죠. 한겨레 신문 기사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해왔다는 내용이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그 심의 절차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그럼 거기 홍보팀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빼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을 지금 방어막 치고 있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일반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반론을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최민희 위원장 쪽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반론을 방심위에서 요구합니까? 그 해당 이 유튜브의 기자도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항의를 해서 지금 기사를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저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제가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신문은 원칙적으로 이 통신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하려면 어떤 공식 민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또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 역시도 제가 어떤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경위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희동 의원님. 네. 고발뉴스라는 곳이요. 네. 이상호 기자, 전 MBC 기자인데 네. 구분하자면 친여 성향의 인터넷 매체로 그렇죠. 분류가 됩니다. 네. 그 매체에서 나왔던 이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비판성 보도, 네. 요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실에서 방심위에다가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여기에 접속 차단이 가능한지 물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해당 기자는 언론 탄압이라 느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박수현 대변인께서 최민희 위원장이 자녀 결혼식을 국감기간에 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또 그들로부터 축의금을 받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들 중에 죄 있는 자들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방금 전에 그 녹음을 들으셨습니다만 저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의도 용어입니다만 저희가 뭐 당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답을 하기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수단으로서 하는 답이 의례적인 답이 경위를 한번 파악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걱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발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최민희 의원실의 입장 살펴보기 전에 김지영 대변인. 방심위가 가방위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죠. 피감기관이죠. 그 피감기관에다가 위원장실의 인물이 비서관이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에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 이거 자체는 어떻습니까? 일단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다. 네, 저도 이제 이 언론을 대응하는 그렇죠. 그런 뭐 대변인실이나 이런 대변인도 데 계셨고. 굉장히 오래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보라든지 왜곡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자분들에게 설명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또 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제 제소하고 심의를 또 받아서 그런 게 공식적인 통로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그 프로세스들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데 예. 이 지금처럼 특히 방심위의 이 인터넷 그 기사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사실은 물어볼 이유도 별로 없었던 건데 네. 거기에 이 또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느냐까지 얘기했다라는 건 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식적이진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좀 전에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자초 지정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그 입법부인 최민희 위원장 특히 그 과방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방심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그 본인과 관계된 기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비판이나 그런 의혹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끔하게 해명과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최민희 위원실에서 차단할 수 있는지 물어본 매체가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친여 성향의 유튜브라고 분류되는 곳이고, 호 대변인님, 지금 이 뉴스를 보도한 곳이 한겨레입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종합일간지인데 그 한겨레의 제목이 뭐냐면 또 드러난 최민희 갑질, 피감기관 방심위의 비판 보도 차단 문의입니다. 네네. 이 보도가 나오니까 최민희 의원실에서 왜곡된 기사란 입장을 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단순한 절차 확인차 문의한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법적인 걸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고발뉴스라는 매체는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이런 확인을 하거나 방심위의 심의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왕적인 그 상임위원장들이자 추미애, 최민희 저분들은 제가 30년 동안 이 정치 분야 취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던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전 아까 그 우리가 본 신라 그 금관 있잖아요, 왕관. 그거 좀 씌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분들한테. 제왕적인 상임위원장들이에요.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실은 왜곡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에 적시한 겁니다. MBC 보도도 마찬가지고 고발뉴스 그 보도라는 것도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좀 더 숙고하라고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왜 강행했을까 그거예요.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보도도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보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곡된 기사다 차단해라 그리고 나가라 퇴장시키고 상대당 의원도 퇴장시키고 증인도 퇴장시키고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렇게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서 저렇게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 정말 모르겠습니다.